안녕하세요, 크로스핏 아카데미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요. 크로스핏만 열심히 하다가 힘을 키우려고 무작정 고중량 운동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결과는 완전 실패. 시간은 더 많이 쓰고 부상까지 얻어서 오히려 운동 능력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답답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훈련 방법을 바꿨더니 크로스핏을 하면서도 힘이 확실히 늘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힘을 키우려면 근원섬유와 근신경계를 발달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스트렝스 훈련과 파워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직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뒀으니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무작정 고중량 저반복만 하면 되는 걸까요? 바쁜 직장인이 크로스핏 하면서 어떻게 스트렝스 훈련까지 병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 크로스핏과 함께 최대한 효율적으로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 효과가 있는 스트렝스 프로그램과 제 경험담을 공유해 드릴 테니 크로스핏을 하면서 힘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무작정 무겁게 많이 하면 힘이 세질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운동을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운동을 자주 많이 하는 게 힘도 늘리고 근육도 만들고 스킬도 늘리는데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초급자를 넘어서 중급자 수준부터예요. 이때부터는 아무리 자주 해도 예전처럼 실력이 빨리 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 때처럼 더 빡세게 운동하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부상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자 이상부터는 주기화라는 게 필요한데요. 주기화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훈련 방법, 강도, 일정 등을 선수에게 맞춰 최적화하는 과정이에요. 이를 통해서 경기력도 높이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죠. 이게 그냥 제 생각만은 아니고요. 196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의 올림픽 경쟁으로 인해 소련에서부터 발달한 연구로 이를 통해 올림픽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현재는 모든 엘리트 선수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2017년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기화 훈련을 한 그룹이 안 하는 그룹보다 근력에서 평균 5% 이상 더 높은 향상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주기화 프로그램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단순히 건강 유지나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중급자 이상부터는 간단한 주기화 프로그램이라도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일반인이 운동할 시간이 더 부족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동해야 하고 부상도 방지해야 하거든요. 그럼 필요성은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기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까요? 물론 운동 지식이 충분하다면 직접 만드는 게 최고겠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유튜브만 검색해도 스트롱 리프트, 스타팅 스트렝스, 텍사스 메도우, 웬들러 531, 그레이스컬 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전 처음에 스트롱 리프트 5×5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헬스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스트렝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크로스핏과 병행하기에는 너무 빡센 거였어요. 처음에 중량이 쑥쑥 늘었지만 점점 무거워질수록 목표 중량 달성이 너무 힘들어지고 정체기가 왔어요. 게다가 하루에 3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크로스핏 와드 후에 이 3가지 운동을 하려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진짜 피곤했어요. 그래도 좋아지겠지 하면서 꾸역꾸역 2-3개월 하다가 결국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아프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추신경계에 피로가 쌓여서 만성 피로가 온 거더라고요. 결국 스트렝스는 물론이고 크로스핏까지도 한 달 이상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실력 향상을 위해 했던 프로그램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부상을 회복하는데 2-3개월이나 걸렸고 완전히 컨디션을 되찾는 데는 무려 3-4개월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스트렝스랑 크로스핏을 같이 하는 거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랑 원RM이 비슷했던 분이 갑자기 저보다 3-40파운드를 더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 웬들러 531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추가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제 운동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웬들러 531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셨나요? 다른 프로그램보다 운동량이 적어서 국내 헬창들 사이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사실 크로스핏과 병행하기에는 이게 제일 좋아요. 정말 저한테는 구세주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웬들러 531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진 웬들러라는 파워리프터가 3대 1065kg까지 들었는데도 점점 뚱뚱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되니까 내가 정말 강한 건가 하는 의문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트렝스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운동 능력을 키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폭발적인 단기 향상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과
부상 방지, 그리고 일상생활과 병행 가능한 훈련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핏 하면서도 병행하기에 딱 좋은 프로그램인 거죠. 운동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돼요. 월요일에는 스쿼트를 한 세트는 TM의 65%를 5회, 2세트는 TM의 75%를 5회, 3세트는 TM의 85%로 암랩을 하는데 최소 5회 이상은 해야 해요. 그리고 각 요일에 해당하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2주차에는 1세트는 TM의 70%로 3회, 2세트는 TM의 80%로 3회, 3세트는 TM의 90%로 암랩을 하되 최소 3회 이상은 해야 하고요. 3주차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다가 마지막 4주차는 디로딩 주간이에요. 이때는 1, 2, 3세트를 TM의 40%, 50%, 60%로 가볍게 하고 암랩은 안 합니다.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 원RM만 알면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하루에 한 종목만 3세트 하니까 30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바쁜 직장인이나 다른 운동과 병행하기에 딱이죠. 물론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힘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핏과 병행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만만하게만 볼 수 없는 게 암랩 세트가 있어서 제대로 하면 피로도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리고 4주 후에 상체는 5파운드 약 2.5kg, 하체는 10파운드 약 5kg을 증가시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크로스핏과 웬들러 531을 같이 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크로스핏 와드 전에 스트렝스 운동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와드 후에 하면 피로도가 높아서 스트렝스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스트렝스, 저녁에 크로스핏 이렇게 나눠 진행해서 간섭 효과를 줄이는 것이 최적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트렝스를 키우는 기간에는 스트렝스에 우선순위를 두고 와드는 평소보다 가볍게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박스 와드는 가능하면 매일 하세요. 지난 영상에도 말했듯이 힘을 기르려면 스트렝스뿐만 아니라 파워도 중요한데 크로스핏 와드 자체가 파워 훈련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크로스핏을 잘하려고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거니까 박스 와드는 가능한 매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거나 부상 위험이 있는 날은 가벼운 유산소나 존투 운동으로 대체해도 돼요. 핵심은 집에서 누워서 쉬지 말고 가벼운 운동으로라도 몸을 계속 깨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트 간 쉬는 시간을 3분에서 5분 정도 가지는 것입니다. 200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분 이상 쉬는 그룹이 1분만 쉬는 그룹보다 원활한 스윙에서 더 높은 중량을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내는 크레아틴 인산이 회복하는데 최소 3분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는 근육 크기가 아니라 힘을 키우는 거니까 충분히 쉬고 더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 스케줄은 웬들러 531의 보강 운동을 추가한 건데요. 스트렝스 없는 날은 존투 운동으로 10km 러닝이나 마이 마운틴 유산소를 자주 했고 주말에는 부족한 등 운동을 했어요. 특히 크로스핏 키핑 동작 할 때 등 힘이 부족하면 어깨 부상 위험이 높아져서 중량조끼 등을 이용한 등 운동을 추가로 하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3개월을 했더니 벤치는 15파운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각각 10파운드씩 올랐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가 유리몸 체질인데도 부상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스케줄로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욘드 531이라고 하는 강도 높인 버전도 있으니 웬들러 531을 꾸준히 했는데 정체되시거나 더 높은 강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완벽한 스케줄 짜도 일지를 안 쓰면 잊어버리거나 꾸준히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나 유튜브에 프로그램 스케줄을 엑셀로 정리된 자료도 많지만 저는 531 워크아웃, 부스트캠, 짐워크 같은 앱으로 기록하는 걸 추천해요. 훨씬 편리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 운동 일지를 쓰면서 운동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크로스핏과 병행해서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말한 게 부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렝스 프로그램도 크로스핏도 각각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면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큰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크로스핏을 좀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한 프로그램으로 부상 없이 운동하시다 보면 언젠가 RXD로 와드하는 날이 올 거예요. 부상당하면 생각보다 오래 운동 못할 수 있으니 첫째도 부상 방지, 둘째도 부상 방지에 큰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앱을 다운받으시고 이번 주에 원RM을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늘 알려드린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시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원RM이 확 늘어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